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조용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뭐 원래 담화 또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금 뜯어 말렸다는 것 같은데요. 참모들이 말린 거죠. 참모들이 말렸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국회 탄핵,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이제 여러 사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탄핵은 막겠다, 예,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7일 날 토요일 이후에 탄핵이 예컨대 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연습 게임이었고 진짜 뭐 그런 어떤 흉흉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제2계엄을 할 거라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감이란 말씀이시죠? 김민석 의원도 오늘 뭐 2차 계엄 뭐 100% 확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국회 주변에서는 부결 이후의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국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소상히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 그런 고집을 부리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당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말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꾸 2차 비상계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비상계엄을 할 거다라는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2차 계엄에 대해서 드리고 섣불리 예측을 못 하시겠습니다.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간섭을 하는 듯한 관여를 하는 듯한 모습 보이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세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하고 1차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대통령직을 걸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담감을 못 떨쳐버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하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러한 파장과 그러한 영향 본인도 지금 되게 당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가장 기가 막혔던 게 1시간 반 동안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그냥 경고성으로 한 번 한 거야. 아니 그리고 말이야 입법 그 폭거, 폭력적인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입법 폭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산 폭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실 입장도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삼두마차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국회를 향해서 야 내가 한번 경고한 거야. 잘하나 계엄으로 경고를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이라는 그 끔찍한 수단을 써놓고 그걸 뭐 경고성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소위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하찮게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왜 말도 안 되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야당 정체를 향해서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하고 퉁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상황을 보면 태국에 여행 간 사람들 그리고 태국에서 지금 원화 환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물론 일부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하고도 나는 잘못이 없어.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 탄핵마저 불가하다라는 게 여당의 판단인 거잖아요. 전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원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도저히 이제 2차 계엄을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현안질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국회에 대한 계엄군의 통제는 이거는 진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거는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에 개헌군이 들어와가지고 본회의장 난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본청 난입하고 예. 이런 시도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장 소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1차 계엄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1차 계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제가 비정상적이죠. 여쭤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 본인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명했죠. 뭐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예. 그런데 어쨌든 행정과 사법에 대해서는 개헌군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입법, 국회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현안질이나 여러 헌법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예. 또 2차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것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고 그거 한다면 진짜 정말 이상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좀 그게 나이브한 생각일 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할 때 명태균 씨가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장님무사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권총을 찬 5살짜리 그렇죠. 꼬마애라는 예.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권총을 찬 꼬마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예. 때문에 이 위험한 권총을 내려놓게 하는 게 예. 지금 필요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또 뭐 옥중서신 같은 거를 냈던데 예. 저는 다 떠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는 이 권총을 찬 5살짜리 꼬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그렇습니다. 공포가 전 국민 사이에 있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 국가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도 현직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를 걱정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 예. 하야 선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야 선언은커녕 오히려 저 총리하고 여당 대표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때까지 흥분이 뭐 가라앉지 예. 않았다라는 풍문도 들리던데 이런 식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게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제가 12월 3일 날 오밤중에 여의도 국회대로에 나가 있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오셔서 손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여기 무슨 정신으로 네.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 이런 시민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 시민들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에워싸고 그 군인들이 뭡니까? 전 군대를 안 나와가지고 탄창이요? 탄창. 예. 네, 탄창? 뭐 그런 걸 장착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들이 탄 차를 시민들이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아니 오밤중에 멀쩡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 평범한 시민들이 왜 그런 혼란을 겪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분이 결정하고 처분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자. 있는데 그분이 사고치고도 지금 현역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건 잠깐만요. 예. 혹시 예.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예. 장윤성 기자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저는 지금 수십 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저도 똑같이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2차 비상계엄을 할 거냐 말 예. 거냐는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2차 계엄 같은 거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예. 아직도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아. 기대를 하시는 게 약간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 아닌데 저도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예. 된다라고 수십 차례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후폭풍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예. 그런데 또 2차 계엄을 한다? 그건 정말 아니 근데 이런 정말 거예요. 저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예. 아니 CNN이 이미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랑 2차 계엄이랑 아니, 다르게 놓고 얘기를 해야 잠깐만요. 된다니까요. 장 소장님 저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말이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저는 정말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수와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예.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보수 정당의 올바른 예.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소위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그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끔찍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엄석대 같은 아이가 있는데 야 걔를 퇴학은 시킬 수는 없잖아. 네. 그냥 우리가 안고 가자. 네.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1년만 더 학교 다니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년만 좀 학교 다니게 하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졸업시키고 그다음에 총도 차게 하고 놔두고요. 네. 예. 이게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저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질서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나서서 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좀 얘기 좀 너무 하세요, 속상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는 지경이 그렇지 말을 않습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말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자, 무슨 말이 안 그래서요. 나와요. 가장 국민들이 어떤 또 하나의 지대한 관심사는요. 7일 날 과연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다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인 저는 생각은 당위성은 당연히 탄핵돼야죠. 예. 그래가지고 직무 정지돼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법적인 판단도 받아보고 본인도 좀 생각해보고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소장파들이 저렇게 얘기한 건 상당히 용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생각한 이후에 대통령이 그들이 요구한 3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요구 안 듣는구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갖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그렇게 얘기가 생각할 수밖에 내일 모레 없잖아요.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입장 안 내놓으면 탄핵 표결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사과하라는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과는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분들은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황당해하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국민의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통해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여당 의원들 참석은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특검법하고 같이 올렸기 때문에 뭐 참석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하고 그냥 또 빠져나올 수도 그래서요.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장 기자씨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돌아요. 뭐 기표소에 안 들어가게 투표용지는 받되 기표소는 못 특검법은 들어가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 기표소는 들어가되 뭐 이름을 적게 해서 누군지 이름 안 쓴 사람 나중에 발각되게 하는 여러 가지 법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참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무장한 군인들이 해머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전부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계엄군들이. 그리고 이재명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고 총구를 시민에게 겨눴어요. 그 국회 본청 앞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 끔찍한 사태를 맞이하고도 그냥 사과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맞습니까? 저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허물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최대한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문자폭탄 받고 지탄받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깨우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 소장님은. 탄핵을 막도록 뭐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게 거잖아요. 무슨 입장입니까? 그거는 저는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라. 그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지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막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막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막겠다,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탄핵을 막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휘를 쓰지 않았잖아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근데 왜 얘기하는데 비웃어요. 좀 혼내주세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전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국회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제가 아직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소극적 그다음에 뭐 수동적으로 예. 자유투표를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뉘앙스로 해석이 제가 돼요. 하나 여쭤 왜 그렇게 이상한 표현을 씁니까? 근데 그냥 본인들이 아니 본인이 소속된 반헌법적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옹호할 생각 전혀 없고 궁금해서 저는 여쭤보는 탄핵이 거예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해서 괜히 여쭤보는 막 두 분이 저 막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그게 이상한 아니고 사람이 진짜로 네. 그 어법을 왜 그런 이상한 어법을 쓴 걸까요? 이런 해석을 여쭤보는 겁니다. 당 대표가 지금 확정적인 표현을 쓰면 예. 당이 깨지고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뭐냐면 어제 계속 있었던 의원총회 그리고 그 비상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군인들 들어왔을 때 예. 국민의힘 의원들 50여 명이 당사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말 그거를 실질적으로 취재해서 들어보시면 대단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당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미를 잡혀서 진짜 완전히 당으로부터 격리된다, 쫓겨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라. 예. 전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의 생각들은 그러면은 정말 당이 무너진다. 나라도 당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군요. 예.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을 감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반헌법적인 조치다. 예. 내가 이거 국민들과 함께 맡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께서 한 토요일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동훈 대표는 안 할 것이다. 예. 라고 그런 그쪽에서 기대감을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 본회의장 출입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왜 들어왔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의원들이 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 깨고 들어와서 누군가를 덮쳤는데 군인이. 근데 그 사람이 당직자였고 예. 한동훈 대표인 줄 알고 덮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듣거나 목격했거나 했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내가 체포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만나서도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었냐라고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체포조가 혹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일정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금 3명이잖아요. 예.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셋을 체포하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당할 운명이라는 걸 절감하면 본인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그러면 당이라도 자기를 똘똘 말아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튼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그 한동훈계 어떤 의원인지 의원은 아닌 것 같고 뭐 누군가가 추경호 대표로 추론되는 어떤 사람과 통화하면서 당대표가 본회의장 오라고 한 지가 몇 시인데 왜 여태 안 들어오냐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박주민 의원의 증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내 리더십에 대해서도 확언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존재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제일 처음에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대표가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위헌적 계엄이라고 분명히 반헌법적 계엄이라고 얘기했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당에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야 우리 야당하면 힘들어. 우리가 계속 이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텐데 우리 다 잡아갈 거야. 그거 견딜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분위기와 흐름이 잡히니까 정작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장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용기 있게 나가야 한동훈의 길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오늘 보면 앞말하고 뒷말이 문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하면서 본인 스스로 희화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동훈의 한계인 거죠. 한계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예를 들면 탄핵을 이제 반대하고 예. 막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네. 지도자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받을 거고. 예. 또 탄핵을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예. 그러면은 당내 의원들, 윤핵관, 대통령실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압박과 뭐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비판 많이 받을 예.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선택을 해야겠죠. 네, 선택을 예. 해야죠. 저는 이제 용기 있게 나서라라고 예. 계속 얘기하는 쪽인데 당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당내 상황,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예.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상당히 좀 괴롭고 고민스러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목 조르면서 저렇게 강요하는 어떤 게 앞뒤 아까 장 기자 잠깐 말씀하신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을 자꾸 던지고 국민들에게 그럼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그 부분을 여쭤본 A는 B고 B는 C인데 A는 C는 아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두 분의 의견과 거의 99% 그렇습니다. 싱크론이 예.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측 입장을 설명하려니까 예. 저도 제가 좀 이상한데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하여간 그쪽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괴로운 것 같다. 그러니까 친한계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 되면 즉각적인 대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잡아갈 거다 이런 생각들도 예.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전략적 어떤 협박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그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1,000명을 조사를 하고 국정 그 농단 그 적폐청산 예. 한다면서 그리고 100몇십 명을 구속시켰는데 이재명 대표 더 세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선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년 3월쯤에 선거법 그 확정 2심 결과가 잘 나와서 스무스하게 네. 넘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여기서 대통령이 사고 치는 바람에 다 판이 엎어졌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심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친한 예. 쪽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 탄핵을 안 하고 예. 또 막아주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약속을 해야 된다. 예. 진짜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과 계속 논의하고 당신들이 반대하면 난 안 하고 예. 내 주도권을 내가 당으로부터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보호해달라. 내가 당신들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예. 이런 식의 약속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뭐한 의미가 있겠냐. 예.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또한 집권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걸 좀 놓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또. 예. 그래서 전망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탄핵된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7일 결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김건희 특검법과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이었습니다.